이효은 선생님께서 목 부위 통증 해소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뒷목 잡는 이 마사지 겸 스트레칭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김보아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도와드리려고 제가 아까부터 일어났었어요. 야. 자, 테니스 공을 2개를 준비하셨네요. 네. 자,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네. 자, 이 운동은 이 뒷목에서 어깨 상부까지 이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마사지인데요. 이 머리의 무게를 지지해주는 이 근육은 바로 이제 견갑거근이라고 합니다. 이 목에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이 근육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고 또 통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이 근육이 더욱더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마사지가 이 부분을 시원하게 늘려주고 스트레칭도 시켜줄 거예요. 아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누워볼게요. 예. 자, 마사지 볼을, 테니스 공을 네. 여기 부위에 대주실 건데, 일단 누워서 제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누워보시고요. 네. 자, 테니스 공을 아까 그 부위에 딱 대주신 다음에, 네. 자, 어깨만 으쓱으쓱 10번 해주시면 돼요. 으쓱. 천천히. 으쓱. 둘, 셋, 천천히. 아, 네. 어깨만 움직여도 공으로 문질러주는 효과가 나겠어요. 네. 아니, 공 밑받침만 해도 시원해요, 지금. 늘 근데 어깨가. 저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아우, 시원해요. 이게 지금 체중으로 그 부위를 눌러주다 보니까 네. 이게 지압하는 효과도 나고, 네. 그렇죠? 다, 예, 10번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팔을 한번 네. 이렇게 올려볼게요. 네. 자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10번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야, 누가 상대방이 내 어깨를 꼭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그 테니스 공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이게 또 혼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강도도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고, 네. 뭐 누구한테 귀찮게 와서 그거 좀 찝어라 할 필요 없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네. 시원해. 천천히 운동을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이렇게 진짜. 10번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 집에 공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와. 근데 저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어깨 쪽을 더 지그시 누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더 그렇죠. 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더,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네네. 아, 팔을 올리면 더 강하게 눌러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반대쪽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고요. 아우, 시원합니다. 시원하세요? 방금 제가 동치미 국물을 먹었나요? 이렇게 시원하지? 네, 두 분 제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뭐 테니스 공을 이용해서 목 부위 통증 이제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또 알아봤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부위별 통증을 좀 알아볼게요. 이번에는요, 중장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부위 중에 또 한 군데, 바로 어깨입니다. 김보아 선생님 또 번쩍하셨죠? 네, 어깨 통증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오십견 아니겠어요. 근데 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팔 안 올라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바람이 불면은 어깨가 통증이 더 심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고 나면 날이 선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겁이 나요. 아, 날 추워지면 또. 네, 맞아요. 김보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50견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긋지긋 부위별 통증, 어깨 통증 대표 질환 50견 등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했네요. 50견이 들어가긴 하는데 더 폭넓은 개념으로 근골격계 질환인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맞은 것 같네요. 네, 딱 절반 맞추셨습니다. 보통 50대 전후로 어깨 통증이 오면 스스로 진단하죠. 나 50견 왔어 라고 하시는데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고 중장년 어깨 통증 질환을 아우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50견이라고 불리는 어깨 통증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깨를 감싼 힘줄이 손상되는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가 얼어붙듯이 굳고 아프다는 뜻의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2가지 질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2 질환이 어깨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증상이 꽤 비슷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질환이나 원인에 따라서 선생님 치료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구별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네, 밤에 통증이 심하고 어깨 움직일 때 아프고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네.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 뭐예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쉽게 얘기해서 줄이 끊어진 거예요. 줄. 네, 그래서 남이 손을 올리거나 반대쪽 손으로 자기 손을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 수가 올라가겠네요. 있지만 도움을 받으면. 50견은 어깨에 눌러 붙은 거예요. 그러면 더 안 올라가겠죠. 네. 붙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안 올라가면 50견이고 도움을 받을 때 올라가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0견과 회전근개 근개 파열. 파열. 네네. 그 어깨 질환의 그 네 가지, 통증의 네네.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남은 두 가지도 좀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어깨 통증은 여러분 왜 요로결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어깨 결석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못 들어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어깨의 결석, 결국은 어깨가 석회화된다는 거. 아. 그래서 정말 통증의 왕인데요. 응급실로 뛰어가는 석회화 건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호한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시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다 압니다. 너무 아프다고요. 그래서 아픈 정도가 상상 초월이라면 석회화 건염이라고 힘줄에 염증 생기는 거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질환으로 불리는 것이 근막 동통 증후군입니다. 이건 꼭 어깨에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닌데 우리가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고 네. 일상 자세 때문에 어떤 근육, 승모근 부위부터 왜 날개뼈 근처에 많이 발생하게 되죠. 네. 흔히 우리가 담 결렸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 말은 급성 근육 염좌의 정식 의학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깨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 네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 않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쩌면 질환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픈 이유 어쩌면 짠 오. 네? 간암. 간암이나 심장 질환. 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깨를 구분을 하면 오른쪽 어깨는 간암, 그리고 왼쪽 어깨는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한 부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오른쪽 어깨 부위가 네, 간암하고 관련이 있는 부위고 그리고 심장하고 관련이 있는 왼쪽 어깨 통증 부위는 이쪽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자, 돌려서 뒤를 보면 간하고 관련 있는 오른쪽 어깨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심장하고 관련 있는 부위는 이쪽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심장에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는 왼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안쪽까지 쭉 내려와서 손끝에까지 새끼손가락까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야,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어깨까지는 좀 알겠는데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부위가 넓으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등 윗부분의 날개뼈 예, 이쪽 부위의 통증도 심장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만약 저 부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 통증이 마치 척추를 타고 꼬리뼈까지 내려온다고 느껴지면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대동맥 박리증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 참 새끼손가락이 아픈 게 또 심장 질환일 수도 있고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동맥 박리증 이건 또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대동맥이 크다는 건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게 대나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 응급이겠죠. 피가 쏟아날 거니까 네네. 출혈이 되니까. 그래서 대동맥 박리증은 대동맥이 파열되는 질환인데 주로 대부분 고혈압 환자들한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혈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네. 통증이 극심하고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어서 응급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척추를 타고 흐르는 낯선 통증이 느껴진다면 재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어우, 이게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하고 이제 왼쪽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이제 타고 내려오는 증상이 심장 질환,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이 간암일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사실 뭐 가슴 부위나 여기 등 이런 데는 비슷한 부위니까 원인으로 인한 결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겠다 네. 싶은데 새끼손가락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가슴은 심장이 있는 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만 심장 질환 초기에는 이렇게 왼쪽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팔 안쪽을 쭉 타고 내려가서 새끼손가락까지 이르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손 부위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손목이랑
손가락 아픈 분들이 많으신데 괜히 뭐 손 저리고 뭐 막 이 통증이 심하신 맞아요. 그런 분 이제 어머님들이 이게 근육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들은 거 있는데요. 손목 증후군, 네. 뭐 손목 무슨 증후군, 맞아요, 뭐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저도 네. 그게 떠올랐는데 사실 손 통증도 여러 이름들도 있고 여러 부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 질환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 통증 대표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저겁니다. 네, 새끼손가락 아플 때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심장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전에는 오랫동안 가사노동에 시달린 주부들이 많이 겪던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가사노동 외에도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젊은 환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통증 증후군은 손목 앞쪽에 수근관이란 통로를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신경이 손상돼서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표 질환인 거고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손에 네. 여러 질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손가락, 이 다양한 질환들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나요? 네, 우선 질환별로 아픈 손가락이 다 다른데요. 네. 왼손을 이렇게 좀 펴보시면 네. 건초염일 때는 주로 손목이랑 엄지가 저립니다. 네. 그래서 가위질할 때 아픕니다. 아. 네, 이걸 벌릴 수가 없어서 네. 아프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마치 총에 방아쇠 당기는 것처럼 힘줄 당기면서 저항감이 들다가 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 관절마다. 마디에서? 이 경우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방아쇠 수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방아쇠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엄지에서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릴 때 캐스터네츠 우리가 칠 때처럼 요 네 개가 저릴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의심해 보시면 여기가 되고 문제구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 약속하기 힘들 때 새끼손가락이 저릴 때 왼쪽 그쵸, 왼쪽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저릴 때는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마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 여기 첫 마디 여기가 아프면 이제 여기 손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마디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아프다면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맞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아무리 작아도 이게 워낙 복잡한 그죠 많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아유 내가 뭐 일 많이 해서 그렇지 뭐 내가 뭐 여기 쑤실 수 있지 다들 뭐 아프다던데 이러지 마시고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이 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완력기 제가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예.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 어쩐지 오늘 안 하시더라. 오늘 안 했어요. 요새 한 일주일 쉬려고 아파서 안 하고 있어요. 쉬시는구나. 요 부위는 이따 천천히 방송 하세요. 끝나고. 아니 실제 그 완력기 자체로 얼마나 내가 노화돼 있는지 건강한지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못한다는 것 자체가 노화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화인가요? 또 노화인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자세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그 이번에도 그 문교훈 선생님이 그 어깨하고 손 통증 잡는 방법 한번 좀 가르쳐 주실까요? 네, 우선 어깨부터 좀 가볼게요. 네. 50견이 있으신 또 네. 기본을 위해서 준비. 한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출장을 갈게요. 아니 준비하신 것보다 선생님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손님이라서. 네. 자, 우선 이 어깨가 아픈 분들 보면은 그 특징적인 자세가 있어요. 어깨 아프실 때 어떻게 다니시죠? 아이고 어깨야. 맞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자, 이렇게 절로 어깨가 앞으로 굽고 하시는 분들은 어깨의 가동 범위가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아프니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깨는 더 굽고 통증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 통증을 잡고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어깨 상태를 볼까요? 네네. 자, 편하게 팔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셨을지 모르지만 네. 약간 어깨가 먼저 이렇게 들리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해주면 좋은 마사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쇄골 아래쪽에 보면 쇄골 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가볍게 10초간 지압을 해줍니다. 편하게. 저는 누르기만 해도 아파요. 그래요? 저 조금 아픈데 참고 네. 있어요. 네. 천천히 10초간 지압을 아프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팔 쪽에 보면 우리 그 뽀빠이 근육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이 상완 이두근을 약 10초 정도 부드럽게 지압을 해줍니다. 아, 그 뽀빠이 근육이요? 네. 네. 알통이라고 그러죠. 알통. 네. 천천히 10초간 부드럽게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원해. 자, 그리고 다시 어깨를 알통인가?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내리기를 1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어깨가 풀어졌으니까 네. 이 부분을 다시 약간 활성화 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 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누가 잡아줬어요? 네. 와. 부드러워요? 아까보다 진짜 부드러워요. 신기해. 네. 천천히. 이야. 그렇죠. 이 알통하고 쇄골뼈 밑에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이 운동하기 이두근과 이 쇄골화근을 순서대로 좀 풀어주시면 가볍게 어깨를 관리하실 수 이번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 통증 잡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래요? 손 통증. 예. 네, 손통증 잡는 것도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건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건을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네. 제가 이쪽으로 의자에서 들어가서. 예, 예. 뭐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수건 한 장이면은 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을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수건을 이렇게 끝 부위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감아서 팔꿈치를 옆에다 붙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감지 않은 손으로 수건을 잡아당겨 주시고요. 동시에 자, 팔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김보슬 한 번 더 감으세요. 바깥쪽으로 한 번 더. 주시고. 네. 네. 그쵸? 이게 여러 번 감을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하고 집안일 뭐 정리 많이 하고 이러니까 손목이나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동작은 이제 손목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꿈치 통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운동 간편하게 수건 한 장이면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사, 예. 나사로 쫙 이렇게 쫙주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 부위가 시원하세요? 지금 여기저기 손목 제가 또 손목이 안 좋거든요. 손목. 근데 손목도 풀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 팔목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수건 한 장으로 의지해갖고 쫙쫙 이렇게 무슨 나사 돌리듯이 그죠? 네, 시원해요. 네, 우리가 통증이 안 되려면 네. 늘 쓰던 거에 반대 방향의 어떤 그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는 김에 저기 손가락도 손가락. 좀 확실히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손가락도 이제 손가락과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내재근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 운동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고무줄 하나로 이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고무줄 네. 아무거나요? 네, 고무줄 이런 고무줄만 있어도 노란 강화시킬 고무줄? 수 있어요. 근데 재료들이 다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서랍에. 그러니까요. 뒹굴러 다니는 거야. 자, 고무줄에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네. 이 앞쪽 줄에 나머지 세 손가락을 걸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끝마디에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이렇게.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양쪽에 각각 10개씩 3세트 정도만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이 팔의 위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쓸 때 이 부분에 문제 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타자 치는 자세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주면은 약해진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고무줄 이제 하나 손가락 이게.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네. 야. 아니 저는 컴퓨터보다는 휴대전화 요즘 휴대폰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휴대폰 든 자세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또. 나는 너무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른손이 더 안 돼. 네? 오른손이 더 안 돼. 오른손이 근데 더 저 안-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더 힘들어요. 여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여기는 약간 힘들어요. 네. 고무줄이 짝짝인가? 왼손잡이라면서.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쪽이 더 왼손잡이 잘 돼요. 이제 평소에 여기는- 오른손의 내재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요? 평소에 근육을 사용하지 너무 않았던 신기하다.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이 힘들어요. 그래요? 네, 왼손이. 이게 손가락을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손가락을 당겨요. 움직이는 이 근육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이 여기가 지금 딱 이 근육이 당겨요.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게임이 생각나네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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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그래 맞아요. 운동도 즐겁게 애들이랑 하면 재밌게 해도 되겠어요. 만두. 빨리 피로가 풀어질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놀이인데. 손정원 선생님 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네. 늦게 태어났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놀았나요? 네, 우리 너무 나이 들어까지. 유쾌하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응.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어깨가 이게 심장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궁금하신 분들이 아주 왼쪽 뭐 어깨.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네. 네, 일단은